안녕하세요. 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일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시간에 쫓겨 나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바쁜 나날을 보내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시간이 많아 무료하게 보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도 요즘 시대에는 전자인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사이토 다카시의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란 책을 가져왔는데요. 제목에서 말해주듯 저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오롯이 혼자인 시간이 되어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어떤 방향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1960년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일본 메이지 대학교 교수이며 지식과 실용을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글을 선보이며 일본과 한국의 300만 독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TV 강연을 통해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일본 최고의 교육 전문가이자 CEO들의 멘토로 유명합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에서 그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꾼 시간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대입에 실패한 18살부터 첫 직장을 얻은 32살까지 철저히 혼자였으며,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목표한 것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공부에 몰입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묵묵하게 쌓아온 내공이 지금의 그를 만든 것입니다. 그는 꿈을 이루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그럼 그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10년의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곁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불안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생길 정도다. 친구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친구 없이 지내는 게 두려워 굳이 사귀지 않아도 될 사람들과 계속 사귀는 일도 많다. 그게 편하다면 그 역시 삶의 한 방식이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한데 혼자 있는 것의 긍정적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원치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수많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부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고독 속에서 혼자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집을 푸는 시간도, 책을 읽는 순간도 혼자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잠깐의 시간도 견디지 못해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다. 하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혼자만의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자. 자신을 치유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혹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키우는 시간을 좀 더 갖자고 말하는 것이다. 뇌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지적인 생활이야말로 누구나 경험해야만 하는 혼자 있는 시간의 본질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거기에서 인생의 갈림길이 나뉜다. 이 책에서는 사이토 다카시가 혼자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 사용했던 적극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울 내관법, 자기 긍정의 힘을 기르는 글쓰기, 인내심을 길러주는 번역과 원서 읽기,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평정심 유지에 도움을 주는 마인드 컨트롤,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호흡법, 청년기에 읽어야 할 고전과 독서법 등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성장에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기회는 혼자 있는 순간에 온다.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평가하라. 어떤 일이든 혼자 단련하고 차근차근 실력을 늘려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흥미롭게도 재능이 많은 사람일수록 혼자일 때 자신이 이루어야 할 세계에 대해 생각한다. 즉, 혼자만의 시간에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재능의 증거이기도 하다. 끝까지 나를 믿어줄 사람은 나뿐이다. 예술가 중에는 고독을 잘 극복한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많다. 헨리 밀러나 피카소 같은 예술가들은 하루도 여자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미지이지만 사실은 고독과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예술가들이 정신적으로 강한 것은 고독의 힘을 스스로 만들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강인함은 단독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누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이 세상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럴 때 직면한 상황의 의미를 찾고 자신만큼은 항상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떠한 시련에도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관계도 끊어라. 선비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 다시 만날 때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한다. 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 보여도 젊은 시절에 몇 년 정도는 고독의 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단독자의 혼이 밑바탕에 수맥처럼 쉼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혼자가 되면 되는 대로 충실하고 창조적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만의 시간. 지금 자신의 상태부터 파악하라. 일이란 기본적으로 자리가 만든다고 생각한다. 창조성은 직종과 상관없다. 공무원 중에도 창조적인 사람이 있고 크리에이터 중에도 창조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가? 매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바로 한 곳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다. 자신을 돌아본다. 거울을 사용하여 내면 들여다보기. 보통 거울은 외모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여기서 소개할 것은 조금 다른 거울 사용법이다. 여성들이 가끔 전철 안에서 화장을 하려고 거울을 들여다볼 때가 있는데 거울을 보면서
유일하게 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자신의 눈동자다. 빛나고 있어야 할 눈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눈은 마음의 창으로 자신의 내면 상태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체크하면서 나아갈 때 강인한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코코 샤넬은 방 한가운데 거울을 두고 살았다고 한다. 물론 거울로 패션이나 외모도 체크했겠지만 그녀에게 거울 보기는 자신과의 대화를 의미했다. 그녀는 철학적인 것을 좋아해서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독서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다. 교양을 쌓는다. 사람은 혼자인 시간에 어떻게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배양하느냐에 따라 매력의 차이가 생긴다. 지성이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맑은 샘과 같다. 어떤 사람이든 혼자가 되어 그곳에 몸을 담가야 계속해서 빛날 수 있다. 교양을 쌓고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독서입니다. 혼자일 때 책 읽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볼거리, 즐길거리가 극단적으로 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책 읽는 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독서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10년, 20년 후 인간적인 매력에 있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기를 쓴다. 마음은 말과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다. 물론 이미지는 중요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키워나갈 때는 말의 힘이 더 크다. 말을 주문처럼 몇 번이고 반복하여 중얼거리면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싶다는 글을 쓰다 보면 꿈에 대한 열정이 더욱 강해진다. 사람의 사고방식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그 밑바탕이 정해집니다. 그때 반복적으로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명확해진 꿈과 생각이 자기 안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일기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기 긍정의 힘을 키워라. 혼자 있는 시간에는 과감하게 자신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비교를 통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지만 대신 자기 긍정의 힘은 약해집니다. 때론 그런 비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가 가장 좋은 동료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나의 동료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세상에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나만은 내 편이라는 생각을 잃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감정은 빨리 흘려보내라. 쉼 없이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흘려보내야 할 감정들은 빨리 흘려보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상처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프랑스 과학 철학자이자 시학자인 가스통 바슐라르는 물질적 상상력,
즉 물질의 내면성에 의해 유발되는 상상력론을 펼치며 저서 물과 꿈에서 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느덧 물은 나의 근원적인 심리적 상징이 되고 만다 라고 했다. 실제로 물이나 물이 있는 풍경은 감정이나 몽상을 환기하는 계기가 된다. 미야자와 겐지는 봄과 아수라에 수록된 숲의 사상에서 저기 저편에 나의 생각이 몹시 빨리 흘러가 라고 생각을 흐름의 이미지로 서슴없이 드러냈다.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만 되뇌면 그것은 자신을 상처내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능숙하게 표출하면 마음에 쌓인 것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말이 마음속의 더러움이나 응어리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생각만으로 안정감을 주는 마인드 컨트롤. 불은 항상 변화무쌍하다. 생명의 불꽃을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불은 살아있는 에너지를 상징한다. 흔들리면서 형태는 변화하지만 타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으며 계속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진다. 땅과 연결된 것은 인간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흙과 진흙, 더 넓게는 보석도 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야자와 겐지는 보석을 땅속에서 수백 년간의 시간을 갈고 닦은 것으로 그리곤 했습니다. 또한 바람을 느껴보자. 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것도 혼자 있는 즐거움을 더해준다. 미야자와 겐지는 자주 바람 속을 거닐며 바람에 관한 시를 지었다. 시집 병중에 수록된 바람이 밖에서 부른다라는 시에는 형편이 어려워 후줄고난 외투 차림으로 너는 바람과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며 바람에 이끌려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겐지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병을 앓던 노이 토시가 세상을 떠난 후 겐지를 위로해준 것은 자연밖에 없지 않았던가. 실제로 자연의 품에 안기면 누구든 치유받을 수 있다. 직접 자연 속으로 가지 않아도 인간에게는 상상력이 있다. 숲속에 가지 않고도 불이나 물을 바라보고 흙을 이기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우주를 집약한 것과 같은 자연이 자신과 이어져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충만해진다. 만약 마음 둘 곳이 없어 괴로울 때는 지금 자연의 품에 안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사람은 고독하지만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몽상을 통해 혼자라는 것을 긍정하고 자연의 이미지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균형을 잡아라. 동양에서는 일반적으로 몸을 하나의 소우주로 간주한다. 마음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생각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다. 음의 기운이 압도적으로 강해지면 우울한 기분이 든다. 침울한 기분일 때 억지로 자, 오늘도 힘내자 라고 외쳐봤자 힘이 날 리 없다.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몸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기분을 바꾸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는 생각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항상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으로 스스로를 들볶고 그에 대한 답으로 쉽게
나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고독에 삼켜져 세상에 대한 공격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먼저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몸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소리는 따로 있다. 고독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든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지나치게 한가하면 우울해지기도 한다. 목소리를 내어 자신의 몸을 울려보자. 그 진동은 더없이 편안하다. 허밍뿐 아니라 소리 내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예전부터 있었던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습도가 높은 욕실 욕조에 잠겨 허밍을 하면 몸이 물과 어우러져 이완되고 울림이 강해져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욕실에서의 허밍을 추천합니다. 나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재충전하라. 옛날 여성들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 누군가의 시중을 들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큰 수단이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여성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보낸다. 남자들은 혼자만의 시간에 무엇을 할까? 맥주를 한 손에 쥐고 스포츠 중계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뒹굴뒹굴 시간을 때울 뿐이다. 남자들은 멋진 혼자만의 시간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라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속 주인공이 멋지게 맥주를 마시는 장면 정도일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의 미학을 대표하는 아이템이었던 담배도 지금은 세계적인 금연 열풍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내고 즐기다 보면 혼자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전히 자기만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인 시간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떠날 수 있는 용기. 문학가 중에는 방랑자가 많다. 마스오 바쇼, 고바야시 이사, 해밍웨이, 헨리 밀러 등이 그렇다. 사실 방랑은 그 자체가 고독을 즐기는 기술이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면 상태는 악화된다. 하지만 걸으면 주변의 풍경이 바뀌어 간다. 그런 흐름에 융화되면 마음도 흘러간다. 이것이 외롭고 우울하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아야 할 이유다. 자유롭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유와 고독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 캐릭터는 누구일까? 아마 핀란드 동화 무민 시리즈에 나오는 스너프킨이 아닐까? 무민 계곡의 친구들은 모두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데 능숙하다. 스너프킨은 해마다 봄이 되면 습관처럼 무민을 만나러 무민 계곡으로 돌아오고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여행을 떠난다. 제외한 두 사람은 다리 난간에 기대앉아 이야기를 하거나 다리를 덜덜덜 떨며 흐르는 강을 바라본다.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무엇보다 잘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이 동화는 스너프킨이 혼자일 때
모닥불을 피우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몸을 데우거나 차를 끓이기 위해 불을 피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마 불꽃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속에 좋은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스너프킨을 보고 있으면 인간은 일부러 혼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인간은 의외로 무언가를 꾸준히 할 때 가장 상태가 좋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톱니바퀴를 멈춘 다음 다시 돌리려고 하면 잘 돌아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낼 나름의 방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책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고독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은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울적해서 기분이 조금만 가라앉아도 뿌띠 우울이라는 증상으로 부르며 병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오래전부터 문학은 인간을 고독한 존재로 표현해 왔다. 우리는 문학 속에서 표현된 고독한 인물들을 통해 그 감성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어야 하는 우리는 쓸쓸함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고독을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내 감정의 일부로 여길 수 있다. 고독을 명확하게 언어화한 작품을 접하면 적어도 우리는 누군가와 고독을 공유할 수 있다. 더구나 공감의 상대는 위대한 선인들과 문학의 대가들이다. 고독을 그린 작품을 읽는다는 자체가 고독에 대한 긍정이며 외로움의 밑바닥에서 치고 오르는 좋은 방법이다. 요즘 사람들은 자의식이 너무 강해서 쓸데없는 고민과 생각들로 자신을 들볶기 쉽습니다. 그 복잡한 정신 상태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인간의 내면을 깊게 합니다. 고독 때문에 뒹굴며 괴로워하는 주인공들에게 공감하거나 반면 교사 삼아 읽으면 좋은 책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데미안,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자신의 길을 고뇌하면서 성장하는 싱클레어의 이야기다. 수수께끼 같은 데미안을 동경하는 싱클레어가 점점 홀로 서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과잉된 자의식이나 열등감 때문에 술에 절여 있거나 친구와의 불화로 고민하거나 고독을 안고 본래의 자신을 되살려가는 싱클레어가 매력적으로 그려졌다. 인간 실격,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고독한 남자의 고백 소설. 오직 순수함만을 갈망하던 여린 심성의 한 젊은이가 인간들의 우선과 잔인함에 의해 파멸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책이다. 마지막의 그저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라는 구절은 너무도 쓸쓸하다. 과거에서 오늘의 답을 찾아라. 책은 참 신기한 물건이다. 지금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니 재미있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책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방법. 고독을 경험하는 계기는 다양하다. 이성에게 차이고 복수하겠다고 죽어라 공부에 매달리며 고독을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너하고는 이제 끝이야. 혼자라도 상관없어. 라고 하며 뭔가에 열중하며 고독을 맛보는 사람도 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른 채 혼자 있게 된다면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내가 되기 위하여 풍부해진 감정을 이용하라. 사랑과 고독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감성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외롭고 고독하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멀어질 때 느끼는 감정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보다 더 강렬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만 고독할 때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많다.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꽃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거나 이름 모를 멜로디에 마음이 흔들린다. 사랑의 고독을 알기에 사랑의 덧없음, 주어진 것의 아름다움을 더욱 잘 알게 된다. 사랑이 주는 고독이 풍부한 감성을 남기는 것이다. 이뤄야 알게 되는 사랑의 무게. 사랑이 끝났을 때 우리는 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고 세계를 풍부한 감성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세계가 급격히 넓어집니다. 미묘한 내면의 변화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해야 이해받는다. 사랑 때문에 외로워질 때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는 것도 좋다. 그때 영화를 보면 더욱 절실하게 공감된다. 특별한 명작이 아니어도 실현당했을 때 본 영화, 이성과 헤어졌을 때 본 영화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사랑의 고독에 빠져 있을 때는 영화의 대사, 풍경, 음악, 모든 것이 상대와의 추억으로 이어진다. 요즘에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깊게 만나지 않고 썸만 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식의 관계로는 성장하거나 변화할 수 없으며 감정만 메말라 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래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 후회가 남지는 않는다. 진정한 사랑에 충실하다 보면 나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능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더 이해하고 싶어지니까요. 그래서 진짜 사랑에 빠지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도 더 커집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일들도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통해 공감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깊은 혼돈을 빠져나와 슬픔을 극복한 사람만이 갖는 상상력, 아름다움, 이해력, 포용력, 사랑을 통해 그 모든 것을 갖춘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의식을 가져라. 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붙들다가 잠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없으면 자신의 샘을 파내려갈 시간도 없다. 젊을 때에는 에너지를 기술로 변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타나
피아노 연주 등의 기술을 익혀두면 악기를 연주하면서 더 깊은 고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의 내면 세계로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고독으로 이끄는 기술이 없으면 자신만의 세계에 충분히 들어가 몰입하기 어렵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섹시하다. 프랑스의 영화 사형대의 엘리베이터에 나오는 배우 잔느 모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녀는 화려한 파리의 상젤리제 거리를 걷는다. 애인이 오기를 고대하며 애타게 기다리는 장면은 이 영화의 압권이다.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며 홀로 걷는 모로의 모습은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파리지앵스러운 고독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 나쁜 감정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사람의 뇌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출되면 불쾌감을 느끼고 세로토닌이 분출되면 안정감을 느끼고 도파민이 분출되면 쾌감을 느낀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분은 이 세 가지 호르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흔히 불쾌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항상 기분이 유쾌한 것도 좋지만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불쾌감을 극복하고 성장하면 이를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 젊은 시절의 고독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이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고독 역시 사서 손해날 일은 없다. 혼자인 시간을 피할수록 더 외로워진다. 사춘기와 청년기는 고독과 마주해야 하는 시기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고독을 살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아닌 재앙으로 받아들인다. 고독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교양을 무시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린다. 왜냐하면 고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실제로 교양이 있고 없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다.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많은 모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잘 사귀면 그들이 외로움을 함께 극복해주는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교양은 고독에 대한 처방인 것입니다. 고전에 의지하라. 고독은 나와 우인들을 잇는 지하 수맥이기도 하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왕자 햄릿이 느끼는 고독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복수를 맹세하면서도 주저하는 자신을 경멸하는 햄릿. 머릿속에 온갖 말들이 떠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기분을 햄릿적인 마음이라고 할 만큼 고전의 정서가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코프가 다양한 국면에서 만나는 고독과 죄책감에 함께 몰입하다 보면 마음속 깊은 심연에 도달할 수 있다. 프랑스 문학은 정신의 미묘한 동요를 섬세하게 기술한 것이 특징이고 독일 문학은 정신의 바람직한 모습이란 과 같이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러시아 문학은 자유를 추구하여 고매한 사상과 드높은 자존심을 부딪히게 한다. 이러한 문학은 우리가 정신적인 의미를 찾을 때 큰 도움을 준다. 사이토 다카시는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고난 두뇌나 공부의 양이 아닌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속된 집단이나 가까운 친구가 없으면 스스로를 낙오자로 여기며 관계에 필요 이상으로 힘을 쏟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때로는 도움이 안 되는 주위의 평가나 비교가 자신감을 깎아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중요한 시기일수록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어야 하며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말고 침잠하여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멋지게 고독을 돌파한 어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고독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 고독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고독과 당당하게 맞설 용기를 선사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이토 다카시의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